그 공지했듯이 실리카겔의 노페인 비디오 다들 보셨나요? 보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기를 했고. 음질이 너무 이상해. 왜 이상하지?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해. 너를 물속에 담궈놓고 하는 거. 여기를 열어서 가려서 그런가 보다. 오케이. 김건재 씨가 제보를 해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스피커가 뚫리거든요. 뚫려 있나요? 지금 소리 괜찮아요? 지금 소리 괜찮나요? 지금은 소리 괜찮죠?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 이제 받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그게 이제 또 실리카겔 노페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노페인의 비하인드인데, 근데 이 비하인드에 비하인드를 또 한다. 그래서 무한 비하인드 굴레에 빠지는 오늘 하루를 보내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일단 내가 이 비하인드를 라이브를 하려고 한 이유는, 제가 일부러 사실 막 그렇게 막 친절하게, 물론 이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기는 했는데, 됐다. 오케이. 자, 친절하게 비하인드, 그러니까 이제 제목 다들 아실 거예요. 음악 없는 세상이거든요. 월드 위다웃 뮤직이란 말이지. 그래서 월드 위다웃 뮤직을 줄여서 우리가 작업하면서 계속 WW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성만 따갖고. 그래서 이렇게 월드 위다웃 뮤직을 제작을 하면서 제가 1차 편집을 했거든요. 그 내용들이 내가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초벌로 정리를 할 때 조금 이거를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은데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지 딱 적절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석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설명이 좀 약간 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뭔 소리야?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번 뭔가 보다가 뭔 헛소리야 싶었던 게 있었다면 한번 질의응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라이브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부분이 불친절하다는 게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다행이네. 근데 막 용어 같은 거라든가 뭐 특히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이 조금 일부러 그냥 너 편한 대로 그냥 해라, 굳이 막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고 한 것들이 있어갖고 아마 저게 무슨 소리지? 뭐 물론 이제 맥락으로 이해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 어떤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겠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 이게 댓글이 좀 많이 밀리거든요. 제가 댓글이 좀 많이 밀려서 댓글로 주지 마시고 그 질문하기 기능이 있어요. 질문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면 내가 그것만 보고 답을 할게요. 이번에는 댓글을 보고 답을 하면 너무 뭔가 속도가 좀 이상하게 처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초반부터 굉장히 하드한 질문이 나와버렸는데 첫 번째 질문 리얼 아이님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음악적 가치고 나발이고 하는 게 뭔데? 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하드한 질문이긴 한데 뭐 일단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 읽지 마세요. 오케이. 지금 혹시 목소리 좀 이상하게 들리진 않죠? 핸드폰을 고정할 데가 없어서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음악적 가치에 대한 막 무슨 에센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노페인 그 WWM을 만들게 된 사실 이유예요. 그게 사실 3편에 나오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하기 전까지 얘기하던, 결국은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사실 이 WWM이라는 걸 기획을 하게 됐어요. 뭔 얘기였냐면,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은 일단 실리카겔은 되게 좀 뭐랄까, 물론 어떤 좋은 이야기를, 좋은 내용을 가진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퀄리티의 소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음악 특히 이제 소리에 대한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리카겔 친구들 다 막 신디사이저 막 좋아하고 악기 막 사고 뭐 무슨 맨날 무슨 녹음한다고 막 녹음 장비 사고 막 믹싱 장비 사고 막 믹스 지가 하겠다고 막 하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접 뭔가 뭐랄까 직접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게 음악도 결과적으로는 뭐 노는 거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노는 거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음악을 만드는데 굉장한 에너지와 정성과 그리고 어떤 물리적, 금전적 여러 가지 뭔가들이 많이 든단 말이야. 물론 요즘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음원을 생산하는 작업이 정말 좀 쉬워졌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어떤 쉬운 방식 말고 조금 더 뭔가 손이 더 가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반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음악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귀로만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도,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기타를 꼭 써야 돼, 이 기타가 좋거든 이거보다 라는 거에 대한 고집하는 어떤 이유? 혹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단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고 뭐 기타로 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그냥 상황이니까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설득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걸 꼭 해야 돼. 이거를 사서 이걸로 녹음을 해야 돼. 어딜 가서 녹음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사실 뭔가 뭐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뮤직비디오는 와 누가 등장하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배우가 등장하고 뭐 어떤 미장센으로 촬영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닿잖아요. 그런 걸로 굉장히 강한 어떤 전달력이 있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강한 전달력을 갖고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디테일에 대한 캐치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 그 음악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다 보니 왜냐면 나는 그게 중요한데 그쵸?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이런 거에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가시적으로 보일 수는 없고 그래서 1번 이 내용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굳이 우리가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 그러고 그 WWM에 나온 대로 그렇게 신경 쓴 음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에 대한 중요한 가치 소리를 최대한 잘 다루고 컨트롤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들 안 보여서 느끼지 않는 가치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했고 그렇게 나온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리에 대한 가치는 다소 가벼워지는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야겠다. 가지고 가도 힘 빠지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너무 하드했어요. 자, 질문이 많네. 일단 제가 위에서부터 그냥 쭉 누르겠습니다. 노페인 음악 없는 세상인데 음악 없는 세상이 왜 페인인 거죠? 근데 왜 노페인이에요? 이게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한 주의 해석으로 만들어진 가사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기는 하기가 좀 그렇네. 근데 농담은 아니죠 이거. 글로잉 독이다. 안녕하십니까. 노페인 음악 없는 세상인데 음악 없는 세상이 페인인 거죠? 근데 왜 노페인이에요? 글쎄요. 음악 없는 세상 노페인 음악 없는 세상 그런 것 같아요. 음악 없는 세상은 고통이 없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고통 없는 세상이 곧 음악 없는 세상이 아닐까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WWM에서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뭔가 음악이 없어지진 않을지언정 음악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가 없어지는 게 음악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그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음악 없는 세상이 되면은 음악을 만드는데 어떠한 페인도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노페인하게 음악을 만들겠죠. 하지만 거기는 음악 없는 세상이겠지. 근데 나는 페인하게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떤
음악에 좋은 요소들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음악 없는 세상이 노페인이고 음악이 있는 세상이 페인인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다음, 테이프 레코더를 쓰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테이프 레코더. 그러니까 테이프 레코더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 보통 그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하는데 테이프에 녹음을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원래. 지금은 우리는 다 그 컴퓨터에다가 녹음을 하잖아요. 디지털 파일로 녹음을 하지만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테이프로 녹음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링을 할 때 테이프 레코더에다가 녹음을 하고 그거를 다시 컴퓨터에 녹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테이프 레코더를 쓴 이유는 디지털 오디오는 굉장히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쉽게 말하면 해석력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야. 굉장히 선명하고 비교적 굉장히 선명하고 컴퓨터로 들어온 소리를 굉장히 비교적 굉장히 투명하게 담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만들었던 음반들, 테이프에 녹음되었던 음반들은 사실 테이프가 그렇게 완벽한 어떤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알잖아. 뭔가 테이프 하면 굉장히 뭔가 로우파이 막 빈티지 이럴 것 같잖아. 그냥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디지털 오디오로 받은 것보다 테이프에 받은 소리가 조금 더 왜곡이 더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그런데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산업은 사실 음악을 어떤 녹음하고 뭔가 그러는 어떤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후퇴하고 있거든요. 점점 후퇴하고 있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편리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하고 있지만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그때 말했던 좀 인스턴트해지는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디지털 오디오나 지금의 어떤 오디오 엔지니어들과 음향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기준이냐면 70년대라던가 특히 이제 70년대 정도가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레코딩에 대한 기술이 뭔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러고 악기들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이 발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사실상 70년대에서 그 정도까지를 우리가 음악의 어떤 뭔가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음반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연주자들의 어떤 연주 능력이라든가 뭔가 노래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피지컬이 무척 뛰어났던 시대란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인간이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초인인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초인이에요. 컴퓨터 따위는 없어. 그냥 인간이 모든 걸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음반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밀도 있고 굉장히 핸드메이드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노래를 불러요. 요즘은 다 튠으로 맞출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노래를 무지막지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의 어떤 그냥 스킬이 너무나 뛰어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밴드가 녹음을 하는데 지금처럼 막 어떤 따로 녹음을 해서 그 따로따로의 파일들을 다 막 잘라서 편집하고 이럴 수 없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에 레코딩 할 때는 한 번에 연주자들이 촥 레코딩을 하고 끝냈어야 되니까 연주자들의 어떤 앙상블이나 실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최소한 적어야 스튜디오에서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테이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테이프 가격 자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간들의 능력치가 너무 높았던 때인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나왔던 음반들의 어떤 전반적인 퀄리티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당시의 소리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마침 필로스 플래닛의 테이프 레코더가 들어왔고, 그러면 너무 저거를 써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올드 스쿨의 좋은 점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마스터링 때 테이프 레코더를 좀 적극적으로 썼죠. 근데 역시나 선명함은 없었지만 어떤 에너지는 굉장히 좋았던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이프 레코더 쓰는 거 너무 잘했던 것 같다. 질문 있어요. 단독 콘서트 언제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면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WWN 관련한 거 위주로 일단은 질문을 대답을 할게요. 웅희님이 베이스로 바다 같은 색깔 노력하셨는데 추천을 녹음하면서 기타로 어떤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오케이.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 약간 좀 뭐랄까 좀 더 약간 감상적인 표현을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웅이 같은 경우는 바다 같은 색깔을 내려고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있는 능력은 그런 어떤 내 뭔가 감정을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은 사실 뭐냐면 실리카겔에서 혹은 다른 친구들의 음반을 만들 때도 하는 저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어떤 뭔가 좀 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웅이가 만약에 바다 같은 색깔을 내려고 노력했다면은 그 바다 같은 색깔이 현실적으로 무슨 소리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한주랑 얘기하면서 기타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매우 두꺼운 기타의 어떤 벽을 만들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WWM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기타 이펙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앰프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기타 이펙터들 기타 다양한 종류의 기타들 그리고 연주하는 음들도 뭐 1도를 쳤다가 5도를 쳤다가 그 위에 또 1도를 쳤다가 옥타브를 위아래로 막 쌓았다가 하면서 최대한 그 어떤 노페인이 주는 뭔가 에너지 있잖아요. 꽝 이런 느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꺼운 벽을 쌓는데 좀 초점을 뒀다. 그래서 두꺼운 기타의 벽을 만들기 위해 이제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재민 감독님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소리를 더 얹어볼까?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볼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했다. 마이크도 어떻게 돼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죠. 그 다음 한주님이 너무 혼자만 음악을 만들면 음악이란 게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 동시에 놀이도감 작업을 하는 춘추님이 생각이 났다. 춘추님에게 혼자서 하는 음악이랑 같이 하는 음악은 어떻게 다른지 되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했을 때의 음악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사랑의 연탄 나르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일을 하는데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내가 더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특정 사람들의 스페셜리티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퀄리티의 음반이 혹은 음악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담겨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저는 사람이 많아지면 완벽하진 않다고, 완벽한 음악이 나오기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나. 놀라운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지. 이거. 제가 손가락으로 막았어요, 마이크를. 지금 들릴 거야. 지금 들릴 겁니다. 네. 이게 아이폰 13 미니가 마이크가 굉장히 작네요. 나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잘렸나요? 수면 아래로 떠올랐거든요. 이제 날 텐데. 아직도 안 나요? 아직도 안 나? 계속 소리가 먹었다 그래. 소리 안 난다는 얘기만 한참 나와요. 소리가 아직도 안 나? 지금은 나을 거 아니야. 나 안 막았는데 마이크 이제. 아직도 그래요? 이제 들리지? 그래. 나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무슨 얘기까지 했지? 핸드폰 거치대를 좀 사야겠어. 이 멍청한 애플놈들이 충전기를 바닥에 놔서 핸드폰을 세울 수가 없네. 답변 시작부터 다? 오케이, 알겠어. 다시 얘기할게요. 한 주가 너무 혼자만 만들면은 음악을 만드는 게 너무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케이. 한 주만 혼자 만들면은 음악이란 게 아쉬울 수 있겠다. 놀이동감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거고, 실리카겔은 여러 명이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라고 했잖아. 혼자 만드는, 여러 사람이 만드는 음악부터 얘기를 하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 사람이 음악을 만들면 재밌는 게 나와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페셜리티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뭔가 과장돼서 표현되기도 하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얘가 더 잘하니까 얘한테 더 맡기는 방향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내가 얘한테 기대서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 친구한테 기대서 작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이 친구가 나한테 기대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면은 오히려 뭔가 약간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와서 음악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시너지가 나와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게 소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를 제가 굉장히 믿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딱 누군가가 디자인한 되게 정확하고 완벽한 디자인의 음악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렇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사공이 많아지니까 산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독특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이 같이 작업을 할 때의 어떤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케이? 하지만 누군가가 생각한 정확한 명확한 디자인의 음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혼자 작업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은 뭔가 생각보다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조금 더 뭔가 허를 찌르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비교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도감은 진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놀이도감은 약간 나한테는 좀 일기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온전히 내 생각만 이렇게 그대로 쓰는 느낌. 근데 실리카겔의 작업은 배를 산으로 보내는 작업인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 배를 갖다가 바다로 띄우려고 만들어 놓은 배를 갖다가 다 같이 어떻게 해야 산으로 보낼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 다음 질문 갈게요. 응답을 공유할 수가 없대. 패스하겠습니다. 옹이님이 한주님의 첫 음원을 받으면 야생동물 아니어서 기원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다큐에서 말했는데 김춘추의 감상은 어땠냐? 김춘추의 데모는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다. 춘추 한주의 데모 같은 경우는 한주가 그 WWM을 보면 한주가 데모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이제 뭔가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더박스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인더박스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박스 안에 있다라는 그 인더박스라는 얘기인데 컴퓨터만으로 작업하는 거를 인더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ITB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OTB라고 해서 이제 아웃 오브 더 박스가 되는 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있어. 그건 이제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가서 뭐 이런 뭐 장비들을 거쳐서 다시 컴퓨터로 오는 거지. 그걸 이제 OTB라고 하고, 그리고 컴퓨터로만 하는 걸 ITB, 인더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인더박스로 한 주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디지털 오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세츄레이션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세츄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아날로그 세상에서 그 아날로그 기기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원래 들어오는 소리에다가 그 기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소리들이 첨가되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은 단일 소스의 소리도 조금 풍부한 소리 정보를 갖게 되는데 디지털 오디오는 되게 깨끗하다 보니까 비교적 그런 게 좀 덜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에뮬레이팅 하는 기술도 아무래도 조금 덜 진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한주는 데모 작업을 할 때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풀한 느낌의 소스들을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ITB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트랙들, 다양한 종류의 소리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데모를 만든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소리가 차는 느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데모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의 악기들을 쓰고 매우 많은 양의 컬러를 더한 상태의 데모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한 주의 데모는 그렇게 좀 뭔가 좀 거칠지만 굉장히 컬러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데모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연주하는 악기들로 쌓으면서 불필요한 배음들은 조금 빼고 필요한 배음들은 더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김한주의 데모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칠고 매우 색깔이 많은 느낌. 그리고 저의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랑 완전 반대라고 보면 돼요. 한주랑 저랑 곡을 쓰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 저는 많이 비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난 비어있는 공간이 더 좋아서. 한주는 뭔가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를 좀 더 익숙해하는 것 같고 이제 그게 뭔가 묘하게 또 상충되는 부분인 거죠. 거기서 또 한 걸음 산으로 가는 거지. 그런 상태입니다. 무지개색 맞아요. 우리 도감에 대한 노페인에 대한 버전 상당히 좋은데 음원 발매 혹은 사클 업로드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거는 정말 이벤트성이었어요. 일단은. 그 다음 질문인데 이것도 공유할 수가 없어요. 패스. 평소에는 보컬의 가창도 음악의 소리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노페인 이전 노래와 다르게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녹음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소리적인 작용을 했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노페인 같은 경우는 한주가 가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쓴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주가 말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녹음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발음을 또렷하게 하는 게 노래를 부를 때 노래로서 잘 좋은 작용을 하지는 무조건 작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록 노래의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발성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근데 노페인 같은 경우는 노래도 노래지만 가사의 전달력이 조금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녹음하면서 적어도 우리 첫 번째 소절 내가 만든 집에서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1절 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또박또박 한번 불러볼까? 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악기도 많이 없고 드럼 베이스 정도만 있고 보컬만 딱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다 보컬의 노래에 집중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비교적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주의 입모양을 계속 보면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는 완전히 보컬만 리드하는 위치로 하게끔 했다. 그렇습니다. 다음 보컬부터 녹음한 건 아니에요. 보컬을 보통 가장 마지막에 하죠. 항상 생각하는 건데 주기적으로 대중이나 저희 같은 팬한테 계속 뭔가를 공개하는데 음악이나 영상이든 그것에 대한 설레임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류의 감정이라도? 당연히 뭔가 릴리즈를 할 때는 설레임이 있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지막지한 노력을 들인단 말이야.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인력적인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이게 공적으로 뭔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두근두근 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거기서 뭐 와 좋다 뭐 어떻다 하는 뭐 최소한 인스타그램 스토리즈 하나 정도라도 그런 반응이 있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발매를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EASSY님 질문이 응답을 공유할 수 없다고 뜨거든요. 근데 지금 할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EASSY님인데 건재님이 한 번에 레코딩해서 좋은데 멤버들끼리 됐다. 건재가 한 번이 레코딩해서 좋은데 멤버들끼리 마음에 드는 테이크가 달랐다고 하는데 몇 테이크 만에 작업이 끝낸 건가요? 몇 테이크 받았더라?
아마 많아도 5테이크일 거고 3테이크인가 4테이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테이크를 3번에서 5번 정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연주하는 시간은 되게 짧았어요. 연주하는 시간은 되게 짧았는데 이제 녹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오래 걸리죠, 사실은. 그랬어요. 뭐 의외로 막 50테이크 막 이런 정도는 아니다. 오케이. 다음. 또 응답을 공유할 수 없대. 열받게 하네. 그냥 질문을 이걸 끄고 읽어볼까? 된다. 하이네켄 인터뷰에서 한주가 실리카겔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대중음악의 형식에 가까워졌다는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 노페인에서 팝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번과 이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리카겔을 받아들이시기에는 기존 곡 큐나 데저트 이글, 임모탈이랑 노펜을 다른 맥락으로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와서 어떤 느낌이 다른지 궁금해요. 맞아요. 실제로. 왜냐면은 뭐 임모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굉장히 덜터한 것들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대안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막 기를 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노페인 같은 경우는 꽤 팝적인 어법으로 쓰여진 곡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다르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역시나 얼터한 접근만을 즐기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어떤 식으로 최대한 조금 얼터한 방향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게 이제 그 WWM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형식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좀 더 이전에는 좀 더 그냥 음악이라는 형태를 약간 음악이라는 어떤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대중음악이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땐 대중음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송이라는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송의 느낌이 좀 컸다. 점점 좀 커져왔죠. 근데 뭐 데저트 이글 이런 거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당연히 다르게 느낀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1집 정규 음반 있어요. 형광색 이렇게 네모나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 그거를 들어보면 우리가 왜 노페인이 대중음악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시게 될 것 같아. 건재가 노페인이 실리카겔에서 가장 인간적인 파형을 가진 음악이라고 했는데 우리 순추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인간적인 파형을 가진 실리카겔의 노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이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버네이션은 되게 일단 빨리 그냥 우리 최대한 쉽게 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서 냈던 싱글이거든요. 하이버네이션 같은 경우. 그래서 하이버네이션은 제가 데모를 쓰고 그냥 뭐 굳이 뭐 건재가 드럼 쳐야 돼? 굳이 웅이가 베이스 쳐야 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굳이 새로 녹음해야 돼?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냥 데모인 상태에서 베이스 녹음하고 기타 좀 녹음하고 드럼 녹음했었나? 드럼 녹음 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지하게 한번 내볼까? 라고 생각했던 곡이었어. 그래서 그게 가장 비인간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조금 꽤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이 나서 저는 또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탐보린 사용하는 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탬버린이라는 악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땀보린이라고 하는 약간 좀 더 라틴 전통 악기 같은 장르가 더 있단 말이야. 좀 더 고대 탬버린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땀보린을 사용한 건 아니고 탬버린을 그냥 쓴 거예요. 탬버린이라고 하면은 그 찰찰거리는 게 동그란 거에 달려있는 그 악기. 근데 탬버린은 한주의 데모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 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 하는 그 일정한 어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박자의 어떤 최소 단위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 이걸 계속 쪼개주고 있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탬버린을 넣어서 리듬감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시키자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탬버린을 쓴다. 탬버린은 데모부터 들어있었다. 질문이 되게 많네. 팬 이름을 자경단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자경단으로 정한 거 아닙니다. 참고로 자연스럽게 자경단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됐죠. 왜냐면 우리가 부산에서 그 공연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공연 제목이 Today's Vigilant라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경단이 된 거죠. 자, 당신들 이제 오늘부터 자경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겪는 고통들이나 괴리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음악에 너무 진심인 만큼 고민도 생각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음악을 하면서 겪는 고통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다양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쵸. 일단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모든 어떤 예능 계열 작업들이 그렇듯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 어떤 예술 분야에서 제일 굉장히 큰 어떤 요소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생각보다 되게 하대받는 입장이란 말이야, 음악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이거 음악이 생겨나는 거 자체는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음악이 사실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음악하는 본인들도 가치를 많이 두지 않는 편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을 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음악에 대한 가치를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어쨌든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도 실리카게를 하지만 실리카게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또 작업들을 하면서 제 삶을 영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밴드 활동만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프리랜서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그런 게 안타깝다.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뮤지션의 인권은 누가 챙겨주나? 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겠구나. 그래서 좀 더 똑똑한 지혜롭고 똑똑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기적일 수 있게 음악 활동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내가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너무 좋죠. 하고 싶은 곡 작업만 하면서 살면 좋기는 한데 그거를 뭐 실리카겔 이외의 것들을 뭐 하고 싶지 않은 이라는 걸로 정리하는 것도 웃겨요. 난 그렇진 않거든. 난 실리카겔 작업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함께 하는 것도 난 너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난 만드는 게 그냥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거는 막 음악하는 사람이 뭐 돈 벌기가 힘들어요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난 그런 얘기 하는 걸 너무 극혐해. 일단 음악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면 음악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굳이 무슨 뭐 막 진짜 미친 막 엄청 대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음악하는 사람 최대한 머리 써서 자기 입 잘 챙겨서 하면은 뭐 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면 예술 분야 참 힘들기는 하지. 근데 다 힘들고 음악하는 거가 유난히 더 힘들다라는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삽니다. 맞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오히려 또 즐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즐겨야 더 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도 성장하게 되잖아. 어쨌든 그게 내 포트폴리오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확실히 더 고민을 해야겠다. 내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 다음, 이번에 노페인에서 다 같이 한 번에 녹음하는 방식을 했는데 나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또 사운드적으로 녹음 방식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합주로 녹음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시 녹음이고, 두 번째는 멀티트랙 레코딩이야.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동시 녹음은 이제 여러 명이 다 준비를 다 해서 합주하는 장면을 꽝 하고 녹음을 하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멀티트랙 레코딩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 소리들을 받아와서 그거를 한 번에 트는 거거든요. 개념이 좀 많이 달라. 궁극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이 녹음을 한대. 그러면은 뭐 동시 녹음으로 해도 멀티트랙으로 해도 결과적으로는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이 녹음한 음악이 나와. 그건 맞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동시 녹음은 우리가 거기 같이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움직이는 모습들이나 뭔가 미세하게, 예를 들면 건재 스틱이 심벌을 때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눈으로 확인하면서 연주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한 연주가 받아지냐 하고, 모두가 예컨대 뭐 드럼이 됐던 아니면 메트로놈이 됐던 어떤 기준점을 하나 놓고 모두가 다 그것만 보고 연주하는 방식, 두 가지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방식 중에 뭐가 더 좋냐 라는 건 건데, 나는 사실 뭐 이거는 뭐 월등히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거든. 이게 오히려 같이 연주하면은 정확하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같이 연주하면은 그 기준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거기로 으윽 하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명확하게 탁 하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선을 4개를 긋는데 그 선 4개가 정확하게 한 군데에 그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흐트러져서 그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선을 하나를 그은 거, 그 위에 거의 삐져나가지 않게 거의 유사하게 한 번 더 긋고, 여러 번 그렇게 5번을 그은 선하고, 그냥 여기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 그 근처를 5번 긁은 거 하고 보면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나는 동시 녹음의 느낌은 이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멀티트랙 레코딩의 느낌은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5번 녹음해서 굉장히 명확한 타이밍을 얻었지만 이것과 같은 어떤 드라이브감은 없어요. 근데 밴드 음악 그리고 록 음악에선 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 뭐 왜 네모가 됐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밴드 음악, 특히 이제 우리가 앙상블을 같이 받아야 되는 음악에서는 밴드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는 결론은 뭐냐면 둘 다 좋아. 근데 밴드에는 앙상블이 어울리긴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재밌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이 개 뜨거워지고 있어. 합주 녹음할 때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고 했는데 웃겼던 일이나 비하인드 있는지 궁금해요. 하나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는 좀 재미없는 대답이긴 한데 거기 녹음 준비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나 녹음 때 뭐 했는지 기억 사실 잘 안 나. 그때 좀 막 준비하고 연주하고 체크하고 이런 거에 엄청 집중을 했어갖고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그럼 그거네. 미친 듯이 아주 그냥 싹 다 싸들고 가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녹음을 너무 즐겁게 했다 라는 부분. 도입부에 들리는 잡음도 테이프 레코더를 한 건가요? 도입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주가 되게 그 곡 시작 부분에 인트로를 그렇게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제 그런 약간 좀 노이즈스러운 소리들을 만들어서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데모 때부터 있었던 거고 뭐 굳이 그걸 테이프로 레코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에서 테이프가 쓰인 거는 녹음 끝나고 믹스 끝난 다음에 마스터링을 할 때만 테이프를 썼고 그 전까지는 다 컴퓨터로 작업했어요. 그래서 답변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도입부에 들리는 그 잡음은 테이프로 만든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한주가 컴퓨터로 만든 것이다. 오케이. 다음. 노페인에서 춘추가 제일 와닿았던 가사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이제 의미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음악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음악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었고 소리적으로 좋았던 거는 그 훔치려고 모인 자경단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었어. 그랬습니다. 이게 의도치 않게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너무 미안한데 잠깐만. 질문이 많은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둠스데이 클락을 켜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막 저기거든요. 지금 1분 후에 꺼지라고 지금 인스타그램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져 있는 댓글들을 좀 몇 개를 캡처를 해둘 테니까 예상하지 못했네. 아무튼 이 정도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따 이걸 제가 일단은 끄고 바로 다시 킬게요. 이따 봅시다. 2부는 바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질문 일단 한 거는 캡처해놨으니까 요 질문만 제가 다음 라방 때 이야기할게요. 일단 바로 다시 킬 거니까 이따 봐요.